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1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 서당캐 메인 진행자 김영호 의원께서 지방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타로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동영 작가고요. 김영호 의원을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한 번이니까 다들 좀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늘 저희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고정 진행자입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열일하고 계시는 박주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여기는 뭐 박수 치는 것도 없나요? 있긴 있었는데. 아직 등장전이라. 아까 이렇게 모른 척 하고 있던 거예요? 자, 박주민 의원님 탄핵소추위원으로 계셨고, 예. 그 뒤에 이제 자주 앉아 계시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예. 어쨌든 지금 한 석 달 동안 12월 9일 날 탄핵됐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때요?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일단은 바쁜 일정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아서 시원섭섭한데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 나와야 완전 끝이 나는 완전 끝입니다. 예. 혹시 최종 변론할 때는 자리에 계셨습니까?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그 대통령 대리인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도 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장난 아니었고요. 네. 자기네들 내부에서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변론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기에 그 여념이 없었던 모습이었고, 그 중에서는 좀 너무 심하다라고 평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국민분들이 많이 분노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초대 손님 세 분이 다 이제 법조인이신데, 대단한 선배분들이시잖아요. 경력도 오래되신 분들이고. 네. 어땠어요? 저런 선배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는 변론을 보면서. 최강욱 변호사님이 한번 저희 지역 행사에 와서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판사나 검사를 했다, 또는 판사나 검사의 고위직을 역임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조금 하도록 하고요. 또 한 분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황교안 저격수로 사랑만 받는 건 아니고요.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받고 계십니다.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경쾌하게 들려드려야 되는데 감기 끝물에 있습니다. 감기 걸렸어요? 네, 갑자기 콧물 나거나 기침해도 방송 자르지 마시고 제 목소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이 많이 좀 아프신 것 같아요. 이번 감기 목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 이재정 의원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저도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오늘 서당캐 제작진이 이재정 의원을 초대 손님으로 모신 것은 오늘 저희 녹음이 3월 1일 날 하니까 네. 유관순 열사 역할을 해달라 이러면서 섭외했다는데 맞아요? 대체 유관순 열사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역할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냥 애써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 됩니다. 다른 두 분은? 두 분 조금 뺀질한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선거법 위반 재판 있었다고 하던데. 네. 어땠습니까? 결과가 나왔나요, 열심히? 예, 열심히 나왔죠. 네, 어떻게 나왔죠? 예, 당선 무효용인 250만 원의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 예, 근데 다들 여의도 정서에서는 선고유예라고 축하들을 해주시는데 네. 사실 우리는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고 또 반성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그 상황이 되더라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도 선고유예를 주셨네요. 2심 가서 다퉈봐야죠. 2심 갑니까? 예, 네.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 진행되는 동안 좀 마음의 부담감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국 사건이나 공익 사건들 변론하면서 나중에 무죄가 되거나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예. 부담을 느끼고 활동이 위축되고 한 것들이 바로 지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부담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진정 말씀드리건데 부담 느끼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2심에서 좋은 결과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옆에서 조금 지켜보셨던, 곁불을 재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던 분인데 주머니 속에 송곳 같은 카리스마와 함께 귀여움까지 갖추신 남양주갑 조홍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뽀로로 조홍천입니다. 네, 그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쭉 경과를 이제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예. 다른 분들보다 감회가 훨씬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성악설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성선설이었는데, 예, 좀 바뀌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청와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사실은 이 정도일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전혀 몰랐죠. 그리고 요번 사태 진행되면서 제가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접지 않겠나 혹은 뭐 사과를 하지 않겠나 여러 번 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예.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직접 나와서 하지는 않고 그건 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 문서로 했는데 그 내용도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방금 뭐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는데 그거 마지막 변론서에도 사과 문구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역시 뭐 선의란 얘기가 또 들어가고 자기를 도와주고 뭐 지지하는 사람들은 옳고 뭐 반대쪽은 나쁘고 악인이고 뭐 그렇게 또 이분법적으로 또 갈라놓은 것 같아서 많이 좀 불편했습니다. 네. 자, 이재정 의원님, 아까 제가 박주민 의원한테 드린 질문. 네. 법조인으로서 선배 법조인단들이 헌재 재판관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깽판을 친 것,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늘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부끄러워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박주민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살면서 사실상 존경해야 마땅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왕왕 봐왔습니다.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박 의원님, 대한변호부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그 변호인들을 징계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얘기는 있었죠. 그 얘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진행하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징계 요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그 같은 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죠.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를 했다. 그렇죠. 변호사 직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확 떨어뜨려 놓은 거죠. 아니 그리고 저 재판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예. 최소한의 예의. 맞습니다. 그거는 그 재판부의 한 사람을 그 개인으로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법치주의를 모독했다는 거죠. 예. 일각에서는 그 헌재 재판관들이 변호인단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굉장히 많이 참았다. 사실은 감치까지도 가능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죠. 예.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 가능하죠. 감치란 단어가 입에서 나왔었고요. 모독이란 단어도 재판관 입에서 나왔는데 더 이상 그 뭔가 실제 조치로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워낙 저쪽에서 트집 잡으려고 네. 뭐라도 걸어가지고 비난하고 나중에 뭐 편파적이었다. 불복하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기 맞아요. 때문에 끌려가지 않으시겠다. 예. 이런. 괜히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건 뭐 감치가 오히려 더 맞는 얘기 같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감치를 시켜라 나를. 네. 이런 의도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당케 10번째 방송은 1, 2위 모두 이 세 분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안내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은 자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선거인단 모집은 제1차와 제2차로 나뉘어 모집합니다. 제1차 모집은 2017년 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탄핵 심판일 3일 전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1811에 1000 콜센터 접수 및 민주2017.kr 인터넷 접수 그리고 중앙당 및 시도당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는 서류 접수로 진행됩니다. 제2차 모집은 탄핵 인용일 2일부터 진행되며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선거인단 모집 안내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출발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황교안 총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뭐 누구나 예상했습니다만 특검 수사 연장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댔습니다만 조금 궤변처럼 느껴지고요. 결국은 황 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한 그 속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보십니까? 저부터 할까요? 네. 황 총리는 애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살펴서 그 의중 범위 내에서만 대행 노릇을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건 뭐 승인을 해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럼 기존에도 계속 그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아바타로 불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뭐 한 번도 거역을 한 적이 없고요. 또 이거 누가 봐도 아니 수사할 게 차고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뭐 특검법 취지는 달성했다고 보여진다 이런 뭐 궤변 정말 이거는 타주가 모래 속에 머리를 쳐박고 타주 없다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법조인으로서는 뭐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오로지 그 자기를 이 자리까지 임명해 준 박 대통령의 그 오더 그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역할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거 보면 이분은 그냥 뼛속까지 공무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치인이라면 이게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못할 텐데. 대단한 정치인인 거죠. 아, 오히려. 네. 공무원이었으면 그까지 못 버텼어요, 사실상. 저는 황 총리가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유 댔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말이 되질 않고요. 그간 뭐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에도 그렇고 청와대 내부와 관련해서 철저한 비호론자로서 존재했었고 비호자로서 존재했었고 국회에 나와서 한 변명들도 사실상 논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변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일관된 거죠. 지금 황 총리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확인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리인 그러니까 국민의 대통령의 대행이 아니라 정말 박근혜 대행이었던 거죠. 네. 박 의원님. 뭐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 정치적 고려도 있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라든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같이 구성했던 사람들 심지어 본인까지 보호하려면 특검을 연장해주기가 어렵겠죠. 네. 저 조홍천 의원님 청와대에 계셨었으니까. 예. 지금 사실 뭐 특검에서 우병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고 예. 여러 가지 죄가 있다고 또 김기춘은 구속됐고 뭐 조윤선도 구속됐고 청와대에 있는 뭐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도 한 명은 구속된 상태고 뭐 이랬습니다. 그건 일반 검찰이 구속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된 상태인데 예. 지금 황교안 의원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황교안만 지금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청와대에서 저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관여가 됐는데 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국무총리까지 한 황교안은 관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의심을 많이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최순실 농단과 관련해서 네. 황교안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네. 돼 있느냐? 네.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뭐 부처까지 갈 필요 없이 청와대 내부에서 그 문고리 3인방 우병우 또 몇몇 그 수족들 네. 데리고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낌새를 챘을지 모르겠으나 거기다가 뭐 오더를 주고 같이 하고 그런 거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냐면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직접 오더를 내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문체부 장관인 전 문체부 장관이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연관이 안 돼 있을까라는 추측인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 쪽에 예. 뭐 직접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뭔 예. 일이 있다면은 그렇게 지시가 갔겠죠. 근데 검찰은 그렇게 수익 사업이 없잖아요. 아, 소익성. 또 그렇고 뭐 그렇네요. 저는 자, 예. 같은 듯 다른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전반에 대해서 뭐 체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은 못하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뭐 낌새는 챘겠지만 말씀하셨는데 그게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법조인이고 책임자로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내용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미 하여간에 이 정부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상하다. 예. 이게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팍팍 바뀌고 전혀 모르는 인사가 꽂히고 그런 거는 뭐 수도 없이 감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왜 이럴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걸까? 그러면 이 정부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고뇌를 하고 스스로 알아보고 자기 역할에서 가능한 정도의 제안도 하고 또 브레이크도 잡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 공무원들이 요즘 보면 점점 더 셀러리맨화 돼가고 있고 그런 정도의 결기는 뭐 정무직이건 법조인이건 지금 잘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이 본인도 뭔가 연관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자, 근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사태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모두의 이제 조 의원 말씀처럼 할 일이 태산같이 특검이 남았고 그런데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제 특검을 연장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밖에 기추가 주목될 일이 없어요. 근데 방법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직권상정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또 있을까요? 권성동 위원장을 설득해서 법사위에서 정상적 처리를 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긴 있죠. 근데 문제는 권성동 위원장 그러니까 권성동 위원장을 설득하는 게 쉽냐? 정세균 의장을 설득하는 게 쉽냐? 이건데 이제 국민들 눈에는 야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소야대 만들어주는데 도대체 뭐 하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거고. 네. 더 나아가 니네당 출신 의장인데 뭐 니네들 별로 특검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진정성이 별로 안 보인다.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이제 법사위원장을 내준 게 사실상 의장을 가져오기 위한 그렇지. 것들이었는데 결국은 두 군데 다 걸려버린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 비판은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어떤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오고 국회의장을 주지 왜? 뭐 이렇게까지 네. 지금 그러니까요.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정세균 의장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요지부동인 것 같아요. 근데 특검 연장 거부를 한 이후에 정세균 의장께서 본인의 SNS에 뭐 글을 쭉 올리셨는데 이제는 네. 뭐 정의가 뭔지 찾아야 될 때 뭐 이런 정도의 내용? 그거를 올리시고 나서도 그래서 난 사실 이제는 직권상정 할 수도 있다. 라는 의지를 피력하신 거 아닌가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 글을 올리시고 나서도 찾아간 그 원내대표단에게 법사위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법사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말 역시도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대해서 어쨌든 뭐 원내대표님이나 지도부들은 정세균 의장님이 직권상정할 생각이 없으시다를 확인하고 왔다라고 발표를 하셨지만 그 말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의원들의 뭐 부수되는 행동들, 그 다음에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예. 정세균 의장께서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가지고 봤는데 만약에 내가 직권상정해 가지고 하더라도 황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 할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럼 이게 뭐 직권상정하고 자유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난리를 치고 할 이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글쎄, 왜 그것까지 걱정을 하신지 난 그러게요. 그거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별로 해줄 마음이 이제 없구나. 네, 왜 거기까지 나아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저희가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 이 방송은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고 저희는 민주당에 적을 둔 현직 의원들인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국민들도 너무 갑갑하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들으면서도요.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 여기 계시는 세 분 의원님들 저까지 포함해서 요즘 뭐 밥맛 딱 떨어지고 잘 때마다 막 5만 가지 생각나가지고 참 깝깝한 거 아닙니까? 오늘 당장에 광화문 나가는데 야 너희들 뭐 하냐? 그런 소리 듣겠죠. 그 얘기 듣고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내일 노력할게요. 그거 가지고 이게 답이 될까? 사실 그게 좀 마음 한켠에 계속 부담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3월 1일이지 않습니까? 정 의장을 그러면 설득할 수 있는 시간대 어떤 제한이 있잖아요. 내일까지예요? 내일이 넘어가면 이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3월 지금 20일에도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2월 28일을 지나면 특검법도 사라지고 특검도 사라지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은 공소 유지를 위해서 존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기능이 끝났다는 거지. 네. 공소 유지는 계속 하는 거니까.
3월에라도 법을 개정해가지고 다시 수사 기능을 부활시켜주면은 특검 수사는 다시 재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공백 없이 법 개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다만 라면 끓이다 말고 불 껐다가 다시 불 켜면 라면이 통통 불거든. 그렇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 그 꺼진 불을 빨리 켜야 된다고. 자, 그러면 정세균 도장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사실은 이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특검이 다시 수사를 하기는. 그럼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건 이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니 그걸 또 너무 현실적이라고 하시니까 좀 서운하네. 아니 이게 어떻게 가정으로 그래 가정으로. 예.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못 믿겠다 검찰 수사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이 찬스다 검찰의 실추된 명예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리고 검찰은 늘 죽은 권력에는 가혹했기 때문에 이번 아마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양립하고 있는데 그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부터 검찰 출신이니까. 저부터 얘기하면은 뭐 그 하이에나로는 제 전매 특허예요. 예. 예, 전마들 뭐 맨날 보고 눈치 보다가 예. 맹수가 이 송곳니가 부러지거나 다리 하나 절고 조금 이상하게 보이면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물고 뜯고 이제 아작을 낸다고요. 그래 할 겁니다. 예. 하는데 다만 요 부분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수남 총장 또 이영렬 특수본부장 등 요 사건을 또 맡게 될 예. 그 라인의 예. 순애들이 결코 우병우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해가지고 또 그건 아쉽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요게 지금 상존을 하고 있어요. 물고 뜯어야 되는데 너무 물고 뜯다 보면 자기들까지 물리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 부분이 걸림돌이고 요걸 어떻게 저들이 할 것인가. 그래서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 예. 예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재벌부터 물고 뜯을 겁니다. 재벌. 롯데 뭐 있죠. CJ, SK 등등등등. 그러니까 삼성은 와 우리만 그러나 자들도 다 같이 했는데 지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벌 물고 뜯으면서 시간을 좀 보내겠죠. 그 사이에 탄핵되고 또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고 간 보면서 이건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 없을까라고 그렇게 일단은 시간 좀 벌 걸로 보입니다. 일단 시간 벌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막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전선은 이미 뚫린 것처럼 하고 하는 얘기를 들리실까봐. 가정입니다. 과거. 예. 이미 역사적 흐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들이 존재하는데 또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한두 시선을 회피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우병우 라인이라고 해서 그 조직 논리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검찰이라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이제 수사에 대한 명령을 자기들이 이행해야 되는 역사적 흐름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전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보도 나온 거 봐도 우병우와 이 검찰 수사 라인 쪽에 수백 차례 통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2000회. 2000회. 뭐 수백 회.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검찰이 사실은 이 게이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수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공수처도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게 검찰이거든요.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사건을 뒤집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를 막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지금 김수남 총장을 비롯한 이 라인의 개인적 이해관계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공수처 얘기 지금 잠시 곁으로 비껴나고 있지만 우리 당의 법사위 위원들만이 아니라 법조인 출신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담당을 정해서 상당한 로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이렇게 결을 보면 일단은 뭐 이해한다. 검찰도 개혁의 필요성이 있고 뭐 하는데 심지어 우리 입장에서는 설마 그걸 던져? 하는 것까지 던지면서까지 공수처만큼은 막으려고 하고 있는 나한테는 것 같아요. 포기했구나. 아무 로비도 안 하던데. 로비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 찾아왔을 뿐인데 하여튼 공수처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폭력은 국민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가 폭력이 나에 대해서 행사되는 걸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네.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걸 한번 당해보면은 그게 내가 몸담았던 검찰 조직이었어요. 예. 이놈의 조직은 정말 물어! 그러면 가서 물고, 놔! 그러면 놓고, 그건 뭐 제가 개런티 합니다. 100%. 그리고 우리 위대하신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발표할 때, 연장 승인 거부하면서 발표할 때, 만에 하나 주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 부분은 죽어도 못한다.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지금 특검에서 박근혜를 시한부 기소 중인가요? 그렇게 한 상태죠? 그거 안 했습니다. 그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했는데. 누구지 안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인용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해서 구속해서 수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니, 시한부 기소 중지가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해당되는 것들만 추려가지고 이쁘게 포장해서 위에 라벨 붙이고 딱 봉인해 놓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시한부란 거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 가지고 소출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제한이 풀리면 봉인을 뜯고 예.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3월 초중순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예. 된다. 인용이 되면은 일단 제기를 해야죠. 사건 제기를. 제기는 다시 제자 예. 일으킬 기자 해가지고 다시 이제 사건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그 기록을 끄집어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방대한 기록 때문에 기록 검토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빨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병 처리는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이제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범죄의 소명이 되고 그다음 증거의 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면은 그때 가서 구속? 이제 영장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방금 조 의원께서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용되고 나서 2달 안에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박근혜를 구속하게 비추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구속돼야 새 정권이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럴 겁니다. 특검 연장 승인을 굳이 안 한 것도 지금 쇠가 완전 달궈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때리면 되는데 앞으로는 또 달궈가지고 풀무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특검을 연장을 했다면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다. 그러면 아마 그 즉시 소환을 해가지고 조서받고 조금 고민하고 청구하거나 청구 안 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일주일 내에 아마 끝낼 거예요. 근데 검찰로 넘어가야 되면 이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다 알고 그렇게 한 거죠. 예, 그거 달궈진 때문에 게 식을 거라는 그거 거. 때문에 그런 거고 다음 정부에 대해서 정부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 다음 정부에까지도 필요 없이 탄핵 인용 이후에는 급속도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 주류 언론들이 우리 당 유력 주자들한테 물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신병에 대해서.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안다고 생각하냐? 그걸 또 정치로 그거 활용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참, 여러 가지한테 포석을 둬서 한교안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특검 얘기 좀 해볼까요? 아까 박 의원께서 특검이 완전 끝난 건 아니고 이제 공소 유지도 해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검이 총 30여 명을 기소했다고 그래요. 공소 유지하는 것도 쉽진 않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재판에서 지금 뭐 이대 관계된 사람들 나와가지고 구속된 사람들 다 자기 해물을 부인했어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뭐 조윤선도 마찬가지고 김기춘은 뭐 오히려 역공을 나왔습니다. 전 정부에서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거 공소 유지해서 재판에 올리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공소 유지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특검이 지금 요청을 해서 8명의 검사가 남기로 했는데 제가 여러 경로로 좀 들어보니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특별수사관도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서포팅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어요. 왜 어제 우리 법사위에서 김진태 의원은 법무차관한테 8명 계속 남기기로 했다니까 막 호통을 치면서 아니 어떻게 8명을 남기냐고. 네. 응? 다 불러드려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뭐 난리를 쳤잖아. 그런데 김진태 보니까 그 사람이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작년에 그 후원에 모금한 거 탑 5 안에 들어갔더라고. 2등이란 것 같은데. 2등? 누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보내주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예.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규모를 적정하게 확대한 뒤에 또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기소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사건을 특검이 갖고 와서 공소유지를 통일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3월 넘어가서도 특검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기간 연장도 연장인데 기간 연장 안 되더라도 그걸 갖고 와서 통일적으로 기소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걸? 네, 공소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공소 유지하는 동안 지금 겸직을 다 막아놔가지고, 특검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생활이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2, 3년 가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겸직 제한도 좀 풀어주고 하는 거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라도 아니 필요한 근데 2, 부분이 3년은 있어요. 안 되지. 지금 법상 3, 2, 2니까 7달이잖아요. 물론 군시 규정이라서. 불구속돼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 어쨌든 특검이 기소한 거는 3, 2, 2란 말이에요. 1심 3개월, 2심 3심이 2개월. 네. 그 아무리 늘어져도 2, 3년은 좀 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 특검이 기소 안 할 거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들리는 얘기로는 겸직 제한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당초에 저희가 좀 이제 급하게 특검법을 준비하느라고 미처 이제 못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있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식에서는 좀 고민된 특검법이 그리고 이게 좀 필요하긴 필요하다는 얘기여서 제가 특검법에 넣었던 건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위증이 생기잖아요. 예. 그 위증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위증은 수사 기간이 끝나도 위증은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필수적입니다.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현행. 안 그러면 지금 특검법에. 검찰에다 고발을 할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그 조항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민주당이 더 노력해서 무조건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가 공소 유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은 상황이 확 바뀔걸. 동력이 확 빠진다 아니. 그러면요. 우리가 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간 그런, 연장이나 이거.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는데. 네. 이 의원님, 지금, 이번 박영수 특검이 역대, 11번의 특검이 있었다고, 이번 12번째 특검인데, 그 어떤 특검보다도 박수받은 특검이었고, 성공한 특검이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재판에서 어떤 성과가 나야 진정한 맞습니다. 박수받은 특검 아니겠어요? 예, 지금까지 해놓은 거 김 빼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은 예. 다 무로 돌아가는 건데. 재판에서 다 무죄나고 이러면은 진짜 이거는 성공한 특검을 할 수 없잖아요. 무죄가 좀 나오면 예. 아마 그때는 광화문 광장이 태극기로. 뒤덮일 겁니다. 정말 정치 검찰에 의해서. 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정통성이 부정당할 수 그렇죠. 마구 흔들고 부정하면서 조금만 건수라도 잡으면 예.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서 탄핵하라고 똑같이 되돌려줘야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는 네. 정말 특검법이 저희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는 법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공소유지 이거 기소 재판이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겁니다. 그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네. 그 특검이 내놓은 여러 가지 증언들 봤잖아요. 어때요? 많은 재판을 해보셨으니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치고는 정말 수사를 잘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공소 유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이제 확보된 증거는 한정돼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 추가로 그것들을 박멸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증거나 증언들을 덧대는 거는 무한히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 특검이 최선을 다하고 짧은 시간 대비해서는 훌륭한 성과를 내긴 했지만 미처 못해서 특검 수사자조차도 지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는 방어해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빼박켄트 하는 그 스모킹 건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당사자 진술에 의존한 것들 예. 그거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봐야죠. 그것들은 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어쩔런지 모르겠으나 실제 일부는 기소 안 하고 좀 갖고 있으면서 뭐 법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뭐 태도하고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좀 압박을 해서 그 공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특검은 수사 기능이 완전히 수사 기능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하면은 그게 빌미가 돼서 또 난리가 날 거니까
어쨌든 증거로 가는 수밖에 없지요. 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정유라는 언제 소환이 되는 것인가? 정유라 언제 소환이 됩니까? 우리 기약이, 법사위원님. 기약이 없는 것이죠? 언제라고 말하죠? 유섬나가 지금 재판하고 있죠. 2년 반 됐나? 네. 그게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유섬나가 문제가 된 게 5월 정도였죠. 그럼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네. 아직도 안 하고 지금 있습니다. 관심이 없잖아요. 예, 살았는지 죽었는지.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는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예, 그거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정유라가 와도 정유라한테 씌워진 혐의는 그렇게 크진 않는 거 아니에요? 뭐 이대 예.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죠. 그리고 삼성 쪽에서 지원을 할 때 정황이 어땠는지 뭐 그런 간접적인 걸로 하겠는데 가장 큰 거는 역시 우리의 최순실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입을 열 수 있을 예. 겁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 정유라를 소환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은데 네. 실패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검찰이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어차피 탄핵 결정이 우리가 희망하고 예상하는 대로 인용으로 결정이 나게 된다면 검찰은 뭐 정유라 따위야 그렇게 고려 대상이 아닐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뭐 우병우 이야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그러면 우병우 라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병우는 처벌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병우는 차명 계좌에 뭐 10억인가 20억인가 아, 개인 비리?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개인 비리를 특검에서 전혀 손을 못 대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네네네. 근데 그 학고제 불러가지고 그림 행방 따지고 했던 거 그거 제가 보기에는 뭐 횡령이 그냥 되는 것 같고요. 과거 담철권 사건에 예. 의하면. 그리고 수임했는데 그 현찰로 받아가지고 계좌로 안 꽂고 차명 계좌에 꽂아놓고 숨겨놨던 거. 예. 그건 뭐 큰 문제고 또 탈세도 연결이 되고 10억 정도 차명으로 빼돌렸고 탈세했다. 홍만표가 얼마죠? 어쨌든 변호사가 그런 정도 했다. 그리고 딴 거 더 있다. 그러면 골인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굳이 검찰 현직 간부들하고의 관계 뭐 그걸 하지 않더라도 개인 비리만으로도 골인시킬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3월 1일인데요. 우리 세 분이 이제 방송을 마치고 또 바로 광장으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1, 2부 방송 평소보다 약간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우리 조홍천 의원께서 검찰 출신이니까 이 검찰이 이번에 특검 수사를 넘겨받으면서 기로에 서 있을 것 같아요. 명예를 회복하느냐 다시 그냥 정치 검찰 정치 신여로 전락하느냐 조언 같은 거 한번 충고 같은 거 한번 해주세요. 제가 모 방송에 나가지고 아니다 법사위에서 얘기했군요. 예. 법무차관한테 지금 특검에 나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파견검사, 파견수사관들 네. 똑같은 사람들이다. 검찰에 있던 그 사람들 그대로 데리고 가서 했는데 왜 검찰에서 일할 때는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가 왜 특검 가니까 잘한다 응원받고 꽃배달 서비스 오고요. 예. 사랑합니다 그러고 예. 아마 그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을걸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능력인데 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결의를 가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고 연수원에서 배웠던 대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되 다만 없는 자, 낮은 자들한테는 관용을 베풀고 가진 자, 높은 자들한테는 추상가치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혹시 검찰에 할 말 있어요? 네. 예, 저는 검찰이 지금처럼 고민스러울 때가 있었을까 싶어요. 예. 사실 뭐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개혁 의지가 높은,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때거든요.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이미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자기 조직을 위해서라도 비록 지금 신뢰할 수 없는 검찰이긴 하지만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어떤 스탠스가 본인의 조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길 바라요. 예. 박 의원님? 예.
검찰 수사 잘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조차도 이번 게이트의 한 주체로 보여지는 정황 때문에 걱정스러운 건데요.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안 한다면은 이후에 검찰개혁의 칼을 진짜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좋겠습니다. 고쳐 쓰기에는 뭐 너무 갔다고 봅니다. 새로 사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10회 1부 방송 마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2부도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